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일주일째 영서 내륙 지역에 한파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양구 영하 19도, 철원 영하 17도, 춘천 영하 14도 등으로 기록됐고 낮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서 지역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이번 추위가 차차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강원도에서는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파악된 한파 피해는 계량기 동파 309건, 수도관 동파 55곳이었습니다. 도내 지역 중 시설물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속초로 계량기 동파 39건, 수도관 동파 25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는 각 지역마다 생활민원 긴급지원반을 상시 대기시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강원도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접수 건수는 1,333건으로 이 가운데 141건이 실제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은 10개 시군 13명에 불과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4곳뿐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전담 공무원을 18개 모든 시군에 배치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2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춘천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가 적발됐습니다. 춘천시는 어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20명 넘는 성도가 함께 예배한 효자동의 한 교회를 적발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에서 20명 넘게 예배를 진행했고 출입자 명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해당 교회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춘천을 포함해 코로나19 환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철원에서는 갈마릅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됐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원주와 동해에서도 접촉자를 중심으로 각각 2명씩 확진됐습니다. 도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19일 이후 20명대를 웃돌았지만 어제를 기준으로 16명으로 줄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겨울철 추위 대책으로 QR코드를 내놨습니다. QR코드 활용은 춘천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QR코드로 문진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선별진료소에서 본인 QR코드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를 통해 선별진료소 외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춘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지난 8일부터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자는 10만 명으로 오늘 오전부터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보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소는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소 200만 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 건의한 접경지역 발전 방안 중 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철원 소위산 정상과 관광자원 개발과 화천 사창리 항공대 이전, 양구 태풍 사격장 이전과 양구 농공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천 사창리 항공대 외곽 이전의 경우 기부대 양여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양구 태풍 사격장은 양구군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1사단과 훈련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